형님 미쳤어요? 왜 차 안 대고 우리 애를 길바닥에 버려요? 빗속에서 울려 퍼지는 날카로운 경적 소리. 빵빵빵. 아파트 단지 전체가 떠나갈 듯한 소음 속에서 한 여자가 차창을 내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차 빼고 기어 나와서 사과해요. 하지만 차 안의 은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휴대폰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온 모든 굴욕이 이 순간 폭발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경적 소리가 멈춘 후 시댁 식구들의 삶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대비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소리가 차창 밖으로 들려왔습니다. 은수는 학원과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반. 조카가 나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시어머니 영자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학원비 300만 원 입금했다. 은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라. 수신이는 혜진이었습니다. 은수의 손이 운전대 위에서 떨렸습니다. 300만 원. 자신의 딸 지아가 하는 학습지 비용은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영자는 여자가 벌어오는 것도 없으면서 애 교육에 돈 처바른다며 핀잔을 줬었습니다. 어머니, 실수로 저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은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당황한 채로 흘러나왔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혜진이한테 보낸 건데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그게 혜진이가 좀 급해서. 너도 알잖아. 애가 공부를 잘해서. 어머니. 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아도 공부 잘하는데요. 왜 우리 애만 10만 원짜리 학습지 해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형편이 다 다르잖아. 영자가 짜증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혜진이는 애 아빠가 돈을 잘 벌어오니까 그렇지.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뭔 돈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혜진의 아이만 예쁜 옷을 입히고 은수에게는 애가 뭔 명품이 필요해라고 했던 일. 명절 때마다 용돈을 차별해서 주면서 아들 키우는 집은 달라야지라고 웃었던 일. 심지어 생일상도 혜진의 아이 것만 화려하게 차려주고 지아에게는 여자애는 소박하게 키워야 해라고 했던 일들. 비가 더 세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학원 문이 열리며 조카가 뛰어나왔습니다. 30분이나 늦었는데도 미안하다는 인사는 없었습니다. 조카가 차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젖은 우산을 은수의 가죽 시트에 던졌습니다. 물기가 스며들어 얼룩이 생겼습니다. 숙제 많으니까 빨리 출발해요, 아줌마. 조카가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라는 호칭이 은수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혜진이 평소 은수를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쳤을 게 분명했습니다. 은수는 시동을 껐습니다. 조카가 의아한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봤습니다. 왜 시동을 껐어요? 빨리 가야 한다고요. 은수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조카의 가방과 우산을 꺼내 빗물이 고인 인도 위에 던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조카가 소리쳤습니다.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습니다. 저 두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아줌마. 조카가 차 유리를 두드렸지만 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우산도 없이 비에 젖은 채 서 있는 조카의 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지아의 옷가지를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진의 하얀 외제차가 은수의 차 뒤를 바짝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길고 날카로운 경적 소리가 단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빵빵빵. 혜진이 차창을 내리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님, 미쳤어요? 왜 차 안 대고 우리 애를 길바닥에 버려요? 주변 아파트 창문들이 하나둘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구경하려고 나왔습니다. 당장 차 빼고 기어 나와서 사과해요. 혜진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은수는 차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이 차에서 내려 은수의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형님. 그때 영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와 은수의 차 유리창을 가방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까짓게 감히 내 손주를 건드려? 영자가 악을 쓰며 차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당장 문 열고 내려서 무릎 꿇어. 은수는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기 어린 얼굴로 소리를 지르는 영자와 혜진, 주변에서 구경하는 이웃들,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은수가 기어를 후진으로 놓았습니다. 혜진의 차 앞 범퍼를 향해 천천히 밀어붙였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차로 뛰어갔습니다. 은수가 강제로 확보한 공간 사이로 차를 빼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은수를 향해 영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은수는 영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들고 있던 명품백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숨기고 300만 원씩 주시는 학원비요. 은수가 차갑게 말하며 명품백을 빗물 고인 바닥에 던졌습니다. 가방에서 영자의 입금 내역서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신 증거들이에요. 영자와 혜진이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은수는 가방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구석 무료 셔틀은 파업이에요. 은수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불러놓은 택시로 걸어갔습니다. 지아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수는 택시에 올라타며 영자와 혜진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비에 젖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수는 지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수는 지숙이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4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아득했습니다. 지아는 새로운 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놀고 있었습니다. 지숙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와 부동산 전문가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네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해 봤는데 지숙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자 씨가 숨기고 있는 게 생각보다 크더라. 부동산 전문가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은수의 친정아버지가 남긴 경기도 대지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됐어요. 보상금이 10억은 좋게 넘을 거예요. 은수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0억? 그 큰 돈을 영자가 혼자 가로채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이거예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자 씨가 은수 씨 명의로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에요. 이미 개발공사 측에 제출한 상태고요. 그럼 제 돈을 아직 지급 전이에요. 우리가 이의 신청을 넣어서 막았거든요. 지숙이 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때 은수에 꺼져 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켜자마자 연신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은수야, 집에 와. 엄마가 큰일 났어. 애 데리고 어디 간 거야? 당장 돌아와.
지아 유치원에서 연락 안 온다고 난리야. 은수가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진호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지아의 유치원 선생님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지아 아버지가 와서 난리를 치고 계세요. 무슨 일이죠? 지아를 데리고 가겠다고 큰 소리를 내시고 계시는데요. 절대 보내주지 마세요. 제가 곧 법적 조치를 취할게요. 은수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시죠. 오늘 당장 법원에 가요. 한편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영자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은수가 증거를 다 가지고 갔어. 혜진이 방에서 나와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하셨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야. 애 픽업도 못 해주면서 뭔 소리야. 그럼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못해요. 진호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유치원에서 쫓겨난 뒤였습니다. 은수 연락 안 받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네가 평소에 아내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있겠니? 영자가 진호에게 소리쳤습니다. 집안은 이미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나뒹굴었습니다. 은수가 해주던 모든 일들이 멈춰버렸습니다. 혜진이 가사도우미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당장 사람 보내주세요. 도우미 아주머니가 왔지만 2시간 만에 나가버렸습니다. 혜진의 갑질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설거지도 제대로 못해? 이 돈 받고 이게 뭐야? 아가씨, 저도 사람이에요. 도우미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나갔습니다. 2번째 도우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과 영자의 무례함에 하루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겠어.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설거지 한번 해본 적 없는 혜진은 그릇만 깨뜨렸습니다.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내일도 해야 하고 미용실도 가야 해요. 너도 이 집 며느리야. 그럼 큰 며느리는 뭐예요? 다 팽개치고 도망간 사람이 나빠요. 영자와 혜진이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은수는 지숙의 회사에서 자신의 옛 포트폴리오를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7년 전 포기했던 디자인 공모전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훌륭해. 왜 포기했던 거야? 지숙이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애 낳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어요. 바보야, 이런 재능을 묻어두고. 지숙이 은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도와줄게. 은수가 밤새워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잠든 지아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제 자리를 찾겠다고.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친정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은수가 어디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리인이 신고했고 진호는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은수의 마음에서 마지막 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죽은 어머니의 잠자리까지 어지럽힌 진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영자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명의도용 및 횡령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서였습니다. 공문을 받은 영자가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수가 디자인 사무실 차린다던데?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어. 은수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겠어. 영자와 혜진이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기로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은수가 이미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8시 은수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손에 쥐고 지숙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은수는 지숙과 함께 경기도 외곽으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넓은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을 직접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지숙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차가 흙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어릴 때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은수가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 땅이 언젠가 은수 몫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넓은 대지가 펼쳐졌습니다. 3,000평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저 멀리 신도시 공사 현장의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와, 정말 크네. 지숙이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모두 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소 15억, 많으면 20억도 가능해요. 전문가의 답에 은수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20억. 그 큰 돈을 영자가 혼자 가져가려 했다니. 영자 씨가 이미 서류 작업을 많이 진행했네요. 전문가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위조 인감 증명서로 대리인 등록까지 마쳤어요. 지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완전한 범죄야. 형사고발 감이네. 은수는 아버지의 땅을 밟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셨던 땅을 누군가 훔치려 한다니. 한편 서울의 한 카페에서는 혜진이 아르바이트생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20살 남학생이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싶다고 했지? 혜진이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준비하는데 경험이 필요해서요. 좋아.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혜진이 학생에게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거기서 하는 작업들 사진 좀 찍어줄 수 있어? 내가 공부하려고. 그래도 되나요? 물론이지. 다들 그렇게 해. 20만 원 더 줄게.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은수의 스튜디오에 새 아르바이트생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잘 왔어요. 복사나 정리 업무부터 시작해 볼까요? 은수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보안 카메라를 통해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민수가 몰래 작업 시안들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은수는 즉시 잡아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짜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혜진이 덫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수야, 이 시안 정리해줘. 은수가 일부러 가짜 디자인을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스튜디오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훌쩍거렸습니다. 은수야, 나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제발 집에 돌아와.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은수가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냉정한 얼굴로 진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혜진네의 학원비 셔틀 시킬 때 우리 지아는 혼자 유치원에 남겨졌던 거 잊었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지금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식적인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정말 이래? 7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7년 동안 당신은 뭐 했어? 은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진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진호가 스튜디오 문을 발로 찼습니다. 유리창이 금이 갔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때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은수가 미리 대기시켜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야? 진호가 당황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진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기물 파손으로 신고 들어왔습니다. 야, 이게 뭐야?
진호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해 진호를 태워갔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민수가 찍어온 가짜 시안을 들고 중소 디자인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가요? 업체 사장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지인이 디자이너인데 급전이 필요해서요. 그럼 2천만 원에 살게요.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천만 원이면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좋아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은수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사흘 뒤 오후 은수는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혜진과 거래한 디자인 업체가 은수의 가짜 시안을 대형 공모전에 출품했습니다. 발표 당일 업체 사장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상 확실하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시작 1시간 전 은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숙의 사무실에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내용은 디자인 업계를 뒤흔들 만한 산업 스파이 사건입니다. 은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민수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그리고 혜진과의 거래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2천만 원 받고 팔면 되는 거죠? 혜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은수가 진짜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시안을 통해 산업 스파이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공모전 현장에서는 업체 사장이 급히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가짜라고?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대에서는 이미 그들의 표절 작품이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철수해. 빨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이 몰려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화면에 나왔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모 씨는 혜진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가? 영자가 옆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어머니도 같이 계획 세우셨잖아요. 업체에서는 혜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2천만 원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업체 사장이 혜진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진짜인 줄 알았다고요. 그럼 이 손해는 누가 물어줄 거야? 한편 은수의 사무실에는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레스티지 브랜드 코리아의 김 대표입니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한국 지사장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봤어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희와 콜라보레이션 하실 생각 없으세요? 조건은 마음껏 말씀하시고요.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기회였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전화를 끄는 은수가 지숙에게 달려갔습니다. 언니, 프레스티지에서 연락 왔어요. 정말 대박이네. 지숙이 은수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은수는 지숙의 조언에 따라 자신만의 디자인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철저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경비실에 사진까지 돌릴게. 며칠 뒤 영자가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수야, 좀 만나자.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혜진이가 소송당해서 큰일 났어. 그건 혜진 씨 문제고요. 네가 소송만 취하해주면 제 아버지 땅부터 돌려놓으세요. 은수가 단칼에 끊었습니다. 은수는 복수 과정에서도 지아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와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지아야, 아빠랑 할머니 때문에 무서웠지? 상담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엄마가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지아의 대답에 은수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침내 은수의 디자인 센터 개관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연예인들과 재벌가 사람들까지 왔습니다. 은수가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행복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방송 카메라가 은수의 당당한 모습을 전국에 중계했습니다. 영자와 혜진이 단칸방에서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은수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지숙이 은수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땅에 지을 복합문화공간, 네가 설계해. 정말요? 당연하지. 이제 넌 더 이상 예전의 은수가 아니야. 일주일 후 어워드 시상식에서 은수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트로피를 든 은수의 사진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은수가 이제는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은수는 대상 수상식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상식 다음 날 장학재단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차별받는 아동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주세요. 재단 관계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액을 기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았으면 해서요. 은수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의 감동이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댓글창에는 응원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지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은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했어요. 그래. 네. 저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지아의 맑은 눈동자에 은수가 비쳤습니다. 은수는 비로소 시댁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태웅과 스튜디오 직원들이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은수 누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태윤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한 결과야. 은수가 직원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서는 지아가 거실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일도 경적 소리에 놀랄 일도 없었습니다. 은수가 디자인한 로고가 전국 백화점에 걸렸습니다. 매출이 폭등하면서 은수의 몸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번 달 수익이 작년 전체 수익을 넘었어요. 회계팀에서 보고했습니다. 은수는 경제적 자유를 완벽하게 쟁취했습니다. 시댁을 아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선물과 함께 만남을 요청해 왔습니다. 은수 씨, 저희가 예전에 오해가 있었는데. 은수야, 우리 원래 친했잖아. 하지만 은수는 비서를 통해 모든 만남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분들과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주말에 은수는 지아와 함께 교회 농장을 찾았습니다. 흙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시댁의 좁은 거실에서 눈치 보며 살던 때가 까마득했습니다. 엄마, 여기 공기가 정말 좋아요. 지아가 꽃밭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은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태윤이 은수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지아를 지켜봤습니다. 누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진짜 강한 사람이 뭔지요.
태윤의 진심 어린 말에 은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자서전 출간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수 씨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은수가 자서전 집필을 승낙했습니다. 강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전업주부들을 위한 자립 강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만 있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강연장에서 은수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잡지사에서 지아와 함께 화보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모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 메인 커버를 장식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예뻐요. 지아가 잡지를 보며 좋아했습니다. 은수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혜진은 업무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수는 판결문을 들고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땅도 되찾았고 지아도 잘 키우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아가 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지아는 엄마랑 같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은수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수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수 씨, 진호 씨 측 변호사가 면접교섭권 신청을 냈어요. 면접교섭권이요? 아이와 만날 권리를 법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호가 새로운 수를 써온 것이었습니다. 그 주말 법원 명령에 따라 지아를 진호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지아가 불안해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꼭 가야 해요? 법원에서 정한 거야. 하루만 참아. 은수가 지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 지아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지아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은수가 진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지아 어디 있어요? 당장 돌려보내요. 은수가 소리쳤습니다. 소송 다 취소하고 땅 보상금 절반만 넘겨주면 돌려보내줄게. 진호의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안 그러면 지아를 외국으로 데려갈 거야. 은수가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이를 인질로 잡다니. 지숙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은수야, 진정해. 지금 흔들리면 지아를 영영 잃어. 어떻게 해야 해요? 사설 탐정과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스튜디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혜진이 매수한 직원이 중요한 서류들을 파쇄했습니다. 대표님, 서버가 마비됐어요. 클라이언트 납기일이 내일인데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은수는 아이 걱정과 사업 위기를 동시에 겪으며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상에서도 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윤에게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서버 백업 파일 확인해봐. 누나, 지금은 몸부터. 지아를 찾는 게 먼저야. 은수가 경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진호의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혐의였습니다. 한편 영자의 비밀 은신처에서는 지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아이에게 독을 심으려 했습니다. 지아야, 엄마가 너를 버리고 돈만 챙기려고 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지아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봐, 연락도 안 오잖아.
진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똑똑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뜬 지아가 진호의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은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경적 소리 계속 나요. 큰 병원 간판 보여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은수에게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지숙 언니, 지아가 메시지 보냈어요. 은수가 병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경적 소리와 병원 간판. 은수는 즉시 그 지역을 특정해냈습니다. 영자가 숨어있던 지방의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바로 출발해요. 은수가 병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혜진은 은수의 프로젝트를 망쳤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파쇄한 서류는 가짜였습니다. 은수가 미리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끝장났겠네. 혜진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착각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태웅과 경찰이 빌라촌을 포위했습니다. 은수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지아야. 은수가 간절히 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출 작전만 남았습니다. 경찰이 빌라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은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안쪽 방에서 지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야. 은수가 방문을 열자 지아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아가 은수의 품으로 뛰어왔습니다. 은수가 지아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진호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은수야, 오해야. 그냥 아이랑 시간을 보낸 거. 오해라고? 은수가 지아를 뒤로 하고 진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7살 아이를 인질로 잡는 게 시간 보내는 거야? 진호의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지아 아빠가 아니야. 은수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경찰이 진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건 내 딸이야. 진호가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영자가 방 한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은수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요? 은수가 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도 유괴 방조범이에요. 경찰이 영자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했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시어머니구나. 손주를 인질로 잡다니. 사람들의 지탄이 쏟아졌습니다. 이튿날 은수는 혜진이 매수한 내부 직원을 찾아냈습니다. CCTV 영상과 통화 기록이 증거였습니다. 김대리, 혜진 씨와 얼마나 받고 거래했죠?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혜진 씨와의 통화 내용 다 녹음해서 제출하세요. 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혜진과의 모든 통화를 녹취해서 제출했습니다. 영업방해와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가 추가로 입증됐습니다. 법정에서 은수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영자의 차별 발언 녹음, 진호의 폭언과 무능 영상, 혜진의 갑질 장면들. 판사가 자료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네요. 방청석에서 기자들이 펜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재판부는 진호의 친권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영자에게는 횡령죄로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혜진에게는 업무방해죄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조직적 범죄입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은수는 영자가 가로채려 했던 아버지의 땅 보상금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18억이라는 거액이었습니다. 혜진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은수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범죄의 관용은 없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은수의 말은 그날 저녁 뉴스 톱을 장식했습니다. 혜진은 수감되기 직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가 시킨 거야. 교도소 버스에 올라가면서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지아의 심리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안 와요? 응, 지아는 이제 엄마랑만 살 거야. 다행이에요. 아빠는 무서웠어요. 지아의 솔직한 말에 은수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한 달 후 시댁 식구들이 살던 집이 철거됐습니다. 포클레인이 집을 부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은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과거와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영자는 교도소에서 나온 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치매 증세까지 시작되어 빈민가 요양시설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은수가 언제 와? 은수가 밥 해줘야 하는데. 영자가 간병인에게 횡설수설했습니다. 간병인은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가족 연락처가 없다니까요. 영자는 과거의 망령과 싸우며 비참한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진호는 교도소 안에서 더욱 비참했습니다. 재소자들이 그를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야, 애 인질 잡은 놈. 아내도 못 건드리고 애나 괴롭힌다며? 진호는 독방에 웅크려 앉아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문지에 실린 은수의 성공 기사를 깔고 잠을 청했습니다. 혜진은 출소 후에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김혜진 맞지? 돈 언제 갚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디자인 도용 사건으로 악명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사치에 찌들었던 몸은 이미 망가져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언니, 설거지 좀 빨리 해봐요. 후배 아르바이트생이 혜진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은수는 아버지의 땅에 문화복합 공간을 완공했습니다. 한은수 아트빌리지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개관식에 많은 예술가들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멋진 공간이에요. 여기서 마음껏 창작 활동할 수 있겠네요. 은수가 뿌듯해했습니다. 아버지의 땅이 의미 있게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엄마, 저 해외 전시회도 가보고 싶어요. 당연히 가야지. 우리 지아는 세상을 많이 봐야 해. 은수가 지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유는 은수와의 관계를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누나, 오늘 전시회 어땠어요? 좋았어. 네가 있어서 더 좋았고. 은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수의 자서전 경적을 멈추고 나의 길을 가다가 출간됐습니다.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독자들의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 출발해 보렵니다.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은수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에게 탈출구가 되어줬습니다. 은수는 매년 장학재단을 운영했습니다. 지아의 이름으로 차별받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운 아이들이 고마워한대요. 그래, 다행이다. 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경제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인에 은수를 선정했습니다. 표지 모델로 등장한 은수의 화보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 잡지는
시댁 식구들이 사는 단칸방 벽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매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지아와 함께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경적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야, 행복해? 네. 엄마랑 같이 있으면 매일 행복해요. 지아의 대답에 은수가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